안녕하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물과 전기 강연을 맡은 부산과학고 물리교사 이성은입니다. 네,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실험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선생님 조금 떨리지만 반갑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제목은 물과 전기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 전기가 통하는 물질인가요? 아닌가요?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그럼 전기가 어느 전압 이상이면 통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럼 물에 이제 고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은 다른 액체와 다르게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된 것으로 화학식은 H2O입니다. 물 분자는 구분형이기 때문에 극성이면서 수소 결합을 하여서 표면 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전압, 아주 높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안정적인 물줄기의 연결이 생기는데요. 1893년에 영국의 과학자 로드 암스트롱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고 최근에 들어서 실험적으로 많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두 비커에 물이 담겨 있고 두 비커 사이로 이렇게 물이 다리처럼 걸쳐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물은 흘러내리기 마련인데 흘러내리지 않고 이렇게 다리처럼 형성되어 있는 이 물다리 효과, 워터 브리지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고전압을 준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높은 전압을 걸어주어야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약 수십 킬로볼트의 고전압이 필요합니다. 두 비커를 가까이 하고 중류수를 담은 다음 고전압을 걸어주면 두 비커 주둥이 사이에 이렇게 물이 다리 형태로 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 제자가 이 영상을 보고 정말 신기하다, 우리 이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싶다 하여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길이가 약 4cm 정도까지 형성이 된다고 선행 연구에서 알려져 있는데요. 아주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환경에 있을 때 4cm, 4.5cm 정도까지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가요? 우리 같이 그럼 알아볼까요? 자, 먼저 우리는 지구에 있는 지표면에 있으므로 지구와 물체의 만유 인력 때문에 지구 중심 방향으로 물체는 떨어지는 중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비커와 비커 사이에 있는 물도 아래로 흘러내리는 중력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내리지 않고 다리를 형성할 수 있는 건 중력을 거스르는 다른 힘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유전체 장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난 슬라이드에서 물 분자들은 극성을 띈다고 했었는데요. 이 물 분자 사이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강한 전기장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기적인 그런 힘의 성질에 따라서 이 물 분자들은 전기장의 방향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림처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무분자들은 전기 쌍극자로 생각할 수 있고 이 전기 쌍극자들 사이에는 서로 반대 극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 가까이 있는 그 전기적 인력에 인해서 유전체 장력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실을 팽팽하게 하고 양끝을 당기면 실은 길이가 끊어지지 않는, 늘어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장력이 팽팽하게 작용하면서 줄이 이렇게 버티게 되죠. 마찬가지로 유전체 또한 유전체 전기적 인력으로 장력이 형성이 되어서 물도 줄처럼 이렇게 다리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유전체 장력이 결정적으로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물은 이제 액체의 표면에서 표면을 작게 하려는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물을 방울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물이 축 이렇게 처지는 게 아니고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원통형의 반원형으로 표면적을 최대한 줄이면서 이렇게 표면 장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체 장력에 의해서 중력을 거스리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원통형의 물줄기를 만들어지는데 표면 장력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힘을 표현을 하자면 중력 아래 방향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유전체 장력과 표면 장력이 물다리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물다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선생님이 실험 테이블에 고전압 발생 장치를 실험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고전압 발생 장치는 이게 숫자가 이렇게 두 단자를 끼우면 0에서 5kV까지 만들어 줄 수 있고 가장자리끼리 연결을 하면 10kV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행 연구에서는 약 10kV에서도 만들어지는데 이 10kV까지 이제 안정적인 물다리 형성에 기여해 줄 수 있다 하여서 고전압 발생 장치 2개를 활용을 해서 직렬로 연결을 하여 20kV까지 만들어 주고자 장치를 세팅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한쪽에 고전압 발생 장치의 마이너스와 반대쪽에 플러스를 연결해서 직렬로 고전압을 만들 수 있도록 20kV까지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하였습니다. 카메라를 오른쪽으로 보시면 자, 지금 여기 선생님이 2개의 비커를 이렇게 가져다 놨는데요. 자, 두 비커에 담긴 물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중류수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다른 불순물이 섞인 물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이온이 있게 되면 전기가 통할 수 있게 되는데 불순물이 없는 3차 중류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류수를 두 비커에 가득 채우고 이렇게 비커에 가득 채운 다음에 미리 채워놨습니다. 여기에 물의 높이 차이가 있으면 물다리가 형성이 어려우므로 최대한 두 비커에 가득 채워서 높이 차이를 맞춰주겠습니다. 가장자리에 이렇게 올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악어집게 전선으로 이렇게 고전압 발생 장치의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하고 연결을 하여서 양단에 이제 이 두 디스플레이된 수치를 합한 전압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선생님 고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해서 두꺼운 장갑을 끼고 실험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고전압을 다루는 실험에서는 절대 안전에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장갑을 끼고 그럼 우리 여기에 고전압을 걸어줘 볼까요? 먼저 비커의 주둥이를 붙이고 붙이고 전압을 올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좌우 약 2kV 정도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비커에 뭔가 현상이 생겼나요? 물다리가 만들어진 것 같군요. 천천히 비커 사이를 벌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전압을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올리고 조금 더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거의 1cm 정도까지 물다리가 형성되었는데요. 네, 잠시 물이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데, 네, 여러 물다리에 작용하는 힘은 세 종류가 있다고 했죠. 네, 중력을 거슬러서 유전체 장력과 표면 장력이 원통형의 물다리를 만들어주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물다리가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 중류수가 따뜻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물다리 형성을 열화상 카메라로 봤더니 지금 여기 사이에 여기가 물다리 두 비커 주둥이에서 물다리가 끊어졌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물다리를 살짝 만들었을 때, 네, 이 물다리 사이에서 네, 온도가 뜨거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점점 뜨거워지다가 비커에 담긴 중류수까지 뜨거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저희는 약 20분간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듯이 약 50도까지 물의 온도가 뜨거워졌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가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했던 탐구 활동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다리를 좌와 위에서 촬영을 해서 물다리의 모양을 길이와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압을 2kV에서 9kV까지 올리면서 물다리가 형성되는 최대 길이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높아질수록 최대 길이가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물다리의 전압에 따른 폭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 폭을 측정하게 된 것은 물다리의 전체 부피가 혹시 일정하기 때문에 길이가 늘어날수록 네, 폭이 좁아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전압에 따라서 폭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요. 그 다음, 이건 저희 학생들의 아이디어인데요. 네,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서 물다리에 자기장을 걸어주어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전자기력을 만들어주면 물다리의 최대 길이가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 따라서 힘이 없을 때를 대조군으로 전자기력이 중력의 반대 윗방향으로 작용할 때와 아랫방향으로 작용할 때의 최대 길이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거슬러서 전자기력이 물다리 형성을 도와주는 힘을 가했을 때 유의미하게 길이가 약 2cm 정도까지 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다른 나라의 연구들에서 물다리의 실험의 최대 길이가 2.5cm인 걸 감안한다면 네, 굉장히 많이 긴 길이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물다리의 이제 물의 수송이나 물질의 수송이 궁금한데 이제 열을 촬영을 해서 열의 수송까지 이제 확인을 하는 탐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물다리를 형성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온도를 이제 측정을 해보았더니 약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지났을 때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좌에서 우로 이렇게 흐르는 타임에 따라서 촬영한 사진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듯이 네, 약 50도까지 물의 온도가 물다리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네, 열이 퍼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 외에도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 기존의 물다리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네, 자, 이 연구는 이제 물다리에서 이 연구에서 최대 실험 길이가 2.5cm까지 25kV에서 나왔다고 하고, 네, 약 40분여간 네, 지속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네, 비커가 아닌 이런 실험 장치를 설계를 하여서 이제 물다리의 구조가 원통형으로 안정되게 이런 형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 실험을 만든 다음에 좌와 위에서 촬영을 하여서 물다리의 종횡비를 측정을 하여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탐구를 하였습니다. 네. 이 외에도 많은 실험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더 관심이 있는 친구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땠나요? 물다리 재밌었나요? 네, 항상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실험은 안전에 유의하면서 네, 물의 신기한 현상을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